안녕하세요. 정프로부동산 TV입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높고 내 집은 점점 마련하기 힘든 세상이 되면서 많은 서민들이 전세로 거주를 합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빌라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경우도 선순위 건저당이 없는 상태에서 1순위로 그것도 전세권 설정을 했는데 내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만 잘 숙지하셔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매와 공매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처분되는 압류재산 공매의 특징을 잘 이해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내 전세금 보호와 경공매 투자라는 두 가지의 관점을 묶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매는 좀 압니다. 내 전세금 앞에 선순위 건저당권이 없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그것도 불안해서 전세권 설정을 받으면 확실히 내 보증금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보통 부동산이 압류재산 공매로 처분되는 이유는 소유주의 세금 체납의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전세 계약을 할 때 또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집주인의 직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부동산이 압류재산 공매로 처분되는 이유는 소유주의 세금 체납의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매의 개념과 처분 절차 그리고 배분 방식을 안다면 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는데 조금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매의 절차와 배당도 이해해야 되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경매로 팔리는 이유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해 빌려준 사람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관할법원에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로 물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이자가 이렇게 비싼 시기 조금 있으면 많은 매물들이 경매에 쏟아질 텐데요. 그 경매 물건 중에 똑같이 보증금을 다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세입자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어쩔 수 없이 금리가 높을 때 경매 물건은 많아집니다. 두 번째로 공매로 팔리는 이유는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의 압류재산을 강제로 매각해서 나오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압류재산 공매가 그것이고 그 외에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등의 다른 이유로도 캠코에서는 공매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공매는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가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경매는 입찰일에 해당 법원에 직접 출석하거나 대리인이 출석해야 하고 공매는 온비드를 통해서 온라인 입찰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 앞에서 쉽게 입찰을 할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은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매보다 공매가 훨씬 더 입찰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매의 진행 절차는 최저 매각 예정 가격의 30%씩 저감되며 주기는 통상 한 달입니다. 공매는 일주일 단위로 10%씩 저감이 되므로 좀 더 매각 과정이 스피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낙찰된 공매 매수대금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7일 이내 잔금을 납부해야 되고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30일 이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경매 낙찰 후 매각 허가 결정 기일 결정 후 매각 허가 확정일을 거쳐 보통 30일 안에 대금 지급 기한이 결정이 되는데요. 경매보다는 공매의 납부 일정이 더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물건의 경우 낙찰은 경매가 빨리 진행되었지만 그 후 진행된 공매에서 낙찰 후 대금 완납까지 더 빨리 진행이 되어서 이미 낙찰은 되었지만 잔금 납입이 되지 않은 경매가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경매에서 같이 입찰했다가 폐찰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낙찰되었지만 공매는 여전히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경매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공매로 낙찰받고 먼저 매수대금을 납부해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캠코 매각 담당자는 법원 경매계 잔금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아직 경매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매 낙찰자에게 대금을 완납받고 그 여부를 법원 경매계에 통보를 해주고, 그러면 법원 경매계는 해당 경매 절차의 중단을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매수 신청 보증금 10%를 다시 반환받고 낙찰은 무효가 됩니다. 보통 경매 물건의 경우 권리 분석을 해보면 채무관계와 세금 체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물건인 경우 반드시 경매 입찰 전에 공매 진행 관계를 같이 파악을 해서 입찰을 해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태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경매와 공매는 돌려받지 못한 입찰 보증금의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경매는 입찰 보증금이 몰수되면 법원이 보관하다가 낙찰 후 대금이 완납되면 몰수된 입찰 보증금은 배당한 금액에 포함시켜서 해당 사건 배당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공매의 경우에는 세금 체납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몰수 보증금이 들어오자마자 강제 징수비 그리고 체납액의 순서로 강제 충당이 됩니다. 이러한 경매와 공매의 몰수보증금 충당 방식 차이점은 집행기관과 절차가 달라서 생기는 일이니까 경매와 공매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경매, 공매의 권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는 요즘 경매에서는 워낙 유료 정보지 사이트가 많다 보니까 돈만 내면은 권리 분석을 다 해놓아서 초보자들도 쉽게 권리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런 시스템은 정확하게 다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권리 분석을 해야 되고 말소 기준 권리도 스스로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만큼 어려운 반면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일 확률도 많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누가 권리 분석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스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서 권리 분석을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입찰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보증금을 포기해 놓은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내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공매에서는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이 있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 전세 보증금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경매에서는 배당이라는 용어가 공매에서는 배분이라는 용어로 사용이 되는데요. 특히 선순위 전세권의 배분 요구는 필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전세금 1순위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선순위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전에 설정된 권리이기 때문에 인수를 해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내가 전세금을 걸고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선순위가 없습니다. 등기부상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세금 체납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선순위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될 경우 매각으로 이 전세권이 소멸하는지 인수하는지에 따라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낙찰 금액이 아주 크게 달라지겠죠. 특히 공매의 경우는 체납으로 인해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선순위 전세권자에게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배분 신청을 하지 않고 대항력을 유지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통보를 해줍니다. 자, 어떤 결론을 내리든 그것은 전세권자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전세권자가 배분 신청을 하면 순위별로 배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은 소멸이 되겠죠. 배분 요구를 하더라도 만약에 내 보증금이 2억인데 전액 배분받지 못하고 1억원만 배분을 받았습니다. 선순위 조세채권이 있어서 먼저 충당되고 내 전세권 2억 중에서 1억만 배분을 받았다 라고 했을 때 전액 배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전세권이 소멸이 됩니다. 낙찰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케이스겠지만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말 난처한 입장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배분 신청을 했는데 내 전세권보다 선순위인 조세채권 금액이 클 경우 내 전세금을 전액 배분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바로 세입자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권리 분석을 통해서 내 전세금보다 선순위인 조세채권의 금액을 확인해보고 내가 배분받을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될지 계산을 해보고 배분 신청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 선순위 조세채권 금액으로 인해서 내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는 배분 신청을 포기하고 오히려 대항력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배분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선순위 전세권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내 보증금은 100%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이 선순위 전세권의 배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찰을 했다가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투자자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선순위 전세권자의 배분 확인은 필수입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공매의 경우 예를 들어서 3억 원의 낙찰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선순위 조세채권이 2억 원이 있고 내 보증금이 2억 원이라고 한다면 자, 선순위 조세채권 2억 원이 먼저 충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억 중에서 1억 원을 내가 배분 신청을 했을 때 내가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 내가 조세채권의 법정 기일과 금액을 확인을 해 보셨다면 차라리 배분 신청을 하지 않고 대항력을 유지하는 게 내 보증금 2억 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낙찰자는 그 금액까지 감안을 해서 입찰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내 전세 보증금 2억 원은 안전하게 낙찰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점은 낙찰자의 보증금이 이렇게 몰수될 때마다 이 물건의 체납액도 즉시 충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에 따라서 이런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몇 명 나오면 물건의 체납액 역시 빠르게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원소유자가 나머지 체납액을 갚고 공매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세입자는 오히려 더 좋아지겠죠. 예, 좋은 케이스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보증금 10%를 날리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된 입장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다만 선순위 임차인이 배분 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분 순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조세채권에서 조세채권은 압류일자 기준이 아니라 법정기일이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자, 법정기일 여러분들 설명해 드릴게요.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해놓은 기일입니다.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 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되는 날을 말을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압류를 한 날짜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압류를 하게 된 그 원인 날짜가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고주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더해서 고지서를 발송하는데요. 그 납부 고지서를 발송한 날짜가 바로 법정 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납부해야 될 세금 신고의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는 경우 법정기일은 소득세 신고를 한 날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소득세나 증여세, 상속세 등이 되겠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 신고도 하고 세금도 납부를 했는데 과소신고, 과소 납부를 했을 때는 세무당국이 경정해서 고지를 다시 합니다. 이 세금의 법정기일은 바로 이 고지서를 다시 발송한 날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이죠. 공매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법정기일인데요. 이 법정기일이 왜 중요하냐면 선순위 임차인이 배분 신청을 한 경우 충분히 배분될 것을 예상하고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정기일이 빠른 조세채권의 금액이 너무 커서 배분 요구한 선순위 임차인이 전액 배분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 보증금 전액 배분을 예상하고 입찰을 했지만 법정기일에 밀려서 임차인이 배분을 전액 또는 일부 받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됩니다. 자, 앞번에 말씀드렸던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에서 차이가 납니다.
전세건의 경우에는 배분 요구를 했는데 내가 다 배분받지 못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세건은 소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권 같은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전세건까지 같이 등기를 하신다면 전세건에서는 보장을 받지 못하지만 임차권 등기에서 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대항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을 꼭 확인하는 습관을 키우시고 임차인 전세권을 설정하신 분들 공매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내 집이 만약에 공매로 넘어갔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처분이 되는지를 아셔야만 정확하게 대응을 해서 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서를 보고 법정기일 및 배분 요구 채권액을 체크하는 그런 습관을 꼭 키우시길 바랍니다. 투자자의 입장과 전세권자, 임차인의 입장은 분명 상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경매나 공매의 절차와 배분, 배당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바로 내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매와 공매의 절차 꼭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경매와 공매를 하는 이유는 바로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사고 싶어서 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에서 절대 간과해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그 자체입니다. 경매나 공매 둘 다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수없이 많은 분야가 있죠. 아파트도 있고 주택, 상가, 토지, 토지 개발 등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볼 줄 아는 안목과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공부를 끊임없이 하면서 그 수단의 하나로 경매와 공매를 공부하고 실전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 실패하지 않는 부동산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입장을 바꿔서 내가 세입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반대로 투자자의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아는 입장에서 투자도 하고 거주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이렇게 상황은 반대 입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이 경매와 공매의 절차와 흐름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내 보증금도 안전히 지킬 수 있고 그리고 투자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두 가지의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이 공매의 절차 그리고 흐름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프로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